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가당TV입니다. 자, 오늘은 AI 면접, AI 역량 면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AI 면접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덕분에 이제 마이스티 같은 회사들이 또 돈을 또 많이 벌었죠. 자, AI 면접이 심지어는 실무 면접을 대체해서 진행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많게는 AI 면접, 실무 면접, 인성 면접으로 가기도 하고, 또는 인성 면접 이전에 AI 면접만으로 우리 지원자들을 판가름하고 떨어뜨리는 실무 면접을 대신하는 용도로 쓰는 곳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AI 면접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 자, 실질적으로 AI 면접을 도입하는 회사들이 늘상 얘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학벌이라든가 스펙에 정형화된 지원자들로부터 뭔가 개성이 있고 정말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찾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AI 면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사람이 면접을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선입견이라는 걸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좋은 대학을 나왔고 토익 성적이 높고 오픽 성적이 높고 학점이 좋고 자격증이 많은 사람한테 조금 더 많은 질문이 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런 어떤 스펙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 사람을 우리 회사에 맞는 인재다라고 판가름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한 모호성을 제거하고 딱 객관화된 어떤 데이터로만 평가를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 바로 이 AI 면접이다. 즉,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면접관들이 사람으로서 잡아낼 수 없는 이 사람의 어떤 즉각적인 반응이라든가 심리 상태, 안정된 상태가 어느 정도로 유지가 되는지 등을 우리 대신에 AI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잡아내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AI 면접에서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내가 하는 답변의 내용은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답변을 했든 그 부분은 사실 AI가 옳다 그르다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내가 하는 답변 내용을 분석하고 그리고 얼굴이나 음성 인식을 통해서 표정 그리고 내 목소리 톤, 음색 등을 분석을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분석하는지는 사실 개발사 입장에서도 오픈하지 않고 있고 이걸 도입해서 적용하는 회사조차도 모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우리가 캐치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된다는 것, 어려운 질문이 반복해서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나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AI는 이 사람은 부적합하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까지 아무리 어려운 어떤 질문이라든가 난감한 질문이 주어지더라도 성실하게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 영상 자체를 AI는 아주 훌륭한 지원자다라고 평가해서 인사 담당자들한테 넘겨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끔 AI 면접 때 보면은 흔히 우리가 되게 답변하기 곤란한 일종의 지저분한 질문을 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나쁜 짓을 했던 사람을 길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예전에 나한테 학교 폭력을 가했던 사람을 만났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요런 거 질문을 받았을 때 감정적인 답변이 나갔을 경우에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겠죠. 끝까지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감정선의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역량 게임입니다. 지원자들이 가장 어려워한다고 알려져 있죠. 게임을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뭡니까? AI 면접 직전까지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면서 긴장감을 크게 높인 상태에서 들어갑니다. 자, 보통 10가지 정도의 게임을 하게 되는데요. 뭐 가끔 대충 보면은 뭐 추리력이나 순발력을 평가하는 과정인 것 같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게임을 진행하면서 내가 무의식 속에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집중력을 얼마나 가지는지를 보는 것이 이 AI 역량 게임의 목적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는 도중에 내가 점수를 잃었다. 그래서 지나치게 소심해졌다. 그래서 게임 속도가 확 떨어진다. 자, 그러면은 뭡니까?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난 뒤에 게임 속도가 떨어졌다. 그럼 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뭔가 불안감을 느끼고 이 게임에 흥미를 잃게 되었다. 자, 그럼 이런 사람은 우리가 직무를 맡겼을 때도 똑같은 반응을 나타내지 않을까? 그러면은 우리가 뽑는 신입사원이 부적합한 인재라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점수를 꼴든 말든 일단 일정하게 빠른 속도로 게임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런 위험을 회피하는 어떤 인재로 보이기보다는 모호명을 즐기는 모호명 인재로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게임을 진행을 할 때도 빠른 속도로 내가 이 답에 대해서 확실하게 개런티가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답이다라고 딱 판단이 되었을 때 바로 답을 찍고 넘어가는 그런 약간 모험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역량 게임에서 우리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결과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AI 면접이라고 통칭해서 부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AI 면접이 아니라
AI 역량검사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하는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답변을 하면서 특정 자극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그리고 대인 면접에서는 사람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 즉 나의 목소리 톤이라든가 숨소리, 그리고 눈빛의 흔들림, 그리고 말하는 속도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면접관들이 대면 면접에서 확인하기가 어렵죠. 이런 것들을 잡아내주는 게 바로 AI 면접의 특징, AI 역량검사의 목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AI 역량검사라는 거 하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위헌이다라고 해서 시민단체에서 소송을 걸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떤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오픈되지 않은 소스를 가지고 사람을 붙이고 떨어뜨리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해서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은 또 그와는 반대로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정량적인 스펙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에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분들이 이 AI 면접에서 오히려 좋은 성적을 받아가지고 최종 면접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게 바로 이 시스템의 장점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 준비 그리고 지원을 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